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 주민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그리고 지난 1월 15일 및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 주민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문선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문선아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 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최근 고물가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쪽방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 개정의 목적,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와 제5조는 적용 범위 및 지원 대상의 사업을 등을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쪽방 지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끝으로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쪽방 지원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쪽방 주민 대부분은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에 단계의 취약계층으로 쪽방 주민에 대한 법적 근거나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문선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쪽박 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문선아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최근 고물가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쪽방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쪽방에 대한 명확한 법정 규정은 없으며 본 제정안의 상위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에 쪽방 상담소만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으며 쪽방은 성인 한 사람이 겨우 한 대짜만 잘 수 있는 대략 0.5 내지 1평의 매우 좁고 작은 방으로 세면, 치사, 공간 같은 부대 시설이 부재한
최저 주거기준 미만의 거처를 할 수 있으며 2011년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개정 고시한 바에 따르면 가구 구성별 최저 주거 면적, 용도별 방 개수, 필수적 설비 기준,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의 4가지 세부 영역에서 모든 기준에 미비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쪽방은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간 여인숙 등과 함께 비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의 쪽방 주민 거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인동, 기림동에 쪽방 밀집 지역이 있으며 총 280세대의 쪽방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집행부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쪽방 주민 생활 지원 및 문화활동 행사 지원,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으로 4,400만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쪽방 주민의 생활 안정, 권리 증진 및 의료 지원 등의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쪽방 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밀착해 있는 쪽방 주민 지원 시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 주민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문선원님, 지금 특성별 쪽방 주민 현황을 보니까 모텔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156세대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분들은 다 자체로 그럼 모텔 비용을 내시고 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수급 거의 모텔 지금 사시는 분들의 쪽방촌 사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수급자 분들이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급비를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15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괜찮은 데는 40만 원까지 하는데 거의 20만 원 전후로 이렇게 주거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그걸로 80여만 원 정도 되는 급여로 이제 생활 급여로 그걸로 주거비랑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이제 연령별로 봤더니 또 연령도 굉장히 고연령층도 많고 또 건강도 좋지 않으셔가지고 실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쪽방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인 방향은 그분들이 쪽방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게 그러죠. 목표이지 최종 않겠습니까? 목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LH하고 주택공사 있잖아요. 광주시 주택공사랑 해가지고 지금 한 건의 상담사를 저희가 작년 7월 때부터 실태 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한 건의 사랑방에서 지금 LH하고 그 광주시 주택공사 있잖아요. 여기에서 와가지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주거 상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상담해주고 지금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쪽방촌에서는 지금 이제 세만 내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관리비까지는 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많이 주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LH하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래서 저희가 주거 안정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지원 그 5조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4번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계시는 수급자분들도 계시는데 그 아니신 분들이 어중간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 건강 보험료를 내지 못하셔가지고 이런 건강권에 대해서 병원을 다 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 납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의료보험 지원 정책들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싶어서 이게 같이 지원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말고.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그 LH 그 한꾼의 사랑방에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 답변 주셨는데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안정된 주거 환경으로 예, 주거 이동할 수 상황.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안 드리고 또 그런 성과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문선아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 주민의 복지 및 생활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 주민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근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애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중 선양하고를 널리 알리고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 1항 중 제1항 중 참전 명예수당을 광주광역시와 구가 일정 비율로 협의 후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는 현행 지급 방법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했으며 사망 1호금 지급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개정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정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정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애우사업 중 사망 1호 금의 지급 금액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문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 보훈수당 지급 요건 중 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지급액의 적용 범위 변경과 안 제5조 제1항 중 참전 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추가로를 참전 명예수당을 광주광역시와 구가 일정 비율로 협의 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잇따로 현행 지급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 유공자의 사망 1호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타 자치단체 참전 유공자의 혜택 수준과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 참전 유공자 사망 1호금은 전국 지자체 평균 금액 25만 8천 원보다 낮은 10만 원이며 참전 유공자에 대한 사망 1호금 인상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시되었던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끝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등 돌봄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회에 통지토록 되어 있어 사전에 통지를 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 등의 추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1 사회복지사 통계 영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4,210명 중 63.2%는 근무 환경이 위험하다고 응답했고 또 전체 응답자 중 70.7%는 언어, 정서, 신체 등의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4명 중 1명은 수급자의 관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피해를 겪은 이후에도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또한 61.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 사회복지사 통계 영감에 따르면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은 98.8%가 구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관련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다는 응답은 56.3%로 전체 조사 시설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클라이언트 폭력 예방 지원 교육을 실시한 시설 또한 51.1%로 추정되었고 2000년대 초반 클라이언트에 의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각한 상해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돌봄 종사자의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항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 사업, 추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적 체계를 갖추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도와 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 이외의 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계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시의적절한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김재식 의원님, 그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네. 그러면 돌봄 종사자라고 하는 분들의 직종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직종은 일단 우리 사회복지법에서 이제 규정하는 이제 복지사들 이제 복지사회 이제 종사자들 시설 종사자를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예를 들자면 크게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 시설 또 그다음 노인 요양 시설 그리고 이제 아동 쪽으로 뭐 아동 복지 시설들이 이제 큰 틀로는 아마 그렇게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가 이제 그 토론회를 거치면 공청회를 거치면서 최대한 좀 많이 넣으려고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전에 이제 저희가 또 뭐 좀 저희 동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예산상으로나 실질 작동되는 것이 너무 이제 큰 폭을 이제 잡아놓고 시작해버리게 되면 실질 현장에서 작동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실은 저희가 좀 개인 시설 특히 이제 뭐 그룹홈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까지도 담고 싶었습니다만은 이제 향후에 좀 그런 노력들은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2조 정의에 보면 그 노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다 함께 돌봄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아동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 말고 여기서 이제 지칭하는 그 돌봄 종사자분들이 계시겠잖아요. 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또 사회복지사는 아닌데 거기서 일하시는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이 계실 건데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예, 그룹홈의 종사자분들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개인 그룹홈이고요.
개인 예, 개인 그룹은 시설. 포함이 네, 안 돼 있고. 그렇죠. 네, 근데 네네. 지금 존경하는 박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그 취지를 이제 방금 네. 제대로 알고 예. 지금 저한테 지금 조례안을 안 주셨지만 예, 그 예. 정의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네네. 그 우리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돌봄 종사자로서 인정되는 하고 이제 기타 등으로 되는 마지막에 그 정의 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하면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해서 굳이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그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 방금 주신 대로 그 시설에서 자격증을 가진 그 뭐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뭐 급식을 해주신다거나 그 기타 여타 뭐 청소를 하신다거나 그 다른 업무를 하신 분들도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돌봄 그 사회복지 시설 돌봄 종사자로 제가 이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돌봄 종사자라고 하는 개념은 좀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포함되죠. 포함됩니까? 그렇죠. 예, 포함이 되죠. 돌봄 종사자에 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네, 된다고요? 포함됩니다. 네. 아, 그래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 그 환경과 이를 개선한다는 제도와 법령은 마련됐지만 사회복지사 이외의 시설 동사자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서 이게 조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사회적 복지사를 포함을 합니다. 돌봄 종사자의 시설 안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포함이 된다. 네, 그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렇죠. 사회복지사는 이중으로 지원받나요? 이중은 아니죠. 네. 그건 근데 이제 아니고. 실질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네네. 그 이제 아동 복지 시설에 그 우리 그 아동들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을 보면 그 뭐 사회복지사 뭐 1급 내지 2급을 또 소지하고 이제 아동들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네. 근데 그분들이 실제 아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그 뭐 인권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아까 여러 수요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한 50% 정도밖에 이제 교육받지 못하는 면도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정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좀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제안드린 이 조례는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것보다 촘촘한 그 인권 보장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좀 도모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치구 내에서 그 정부 부처에서는 사실 그 처우 개선이라면 그 수당 성격의 그리고 이제 그 임금을 이렇게 인상하는데 좀 포인트가 많이 기존에 맞춰져 있었다면 기존에 우리 종사자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그쪽에는 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법도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만 보다 좀 촘촘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좀 다뤄진 것은 우리 자치구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기초 차원에서 조금 보다 세심하게 좀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실제 여기 이런 시설에서 일하시는 그 돌봄 종사자 분에게서 민원을 받은 바도 있어서 이 조례가 되게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여러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직종에 상관없이. 네. 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지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장애인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증진시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의무 및 보험가입 대상, 보험회사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험료 납부 및 보장 기준과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10조에서는 지원 재해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이지혜 의원께서 발의한 강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이지혜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차마에 해당하지 않아 전동보장구에 탑승한 장애인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고 보행자로서 인도로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좁은 골목, 경사진 보행로, 이면도로 등에서 자동차,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사고 우려가 있으나 전동 보장구 이용에 대한 의무 교육이나 면허 요건이 없고 간헐적으로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반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상해 정도가 교통사고 수준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 부담 배상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전동 보장구 이용 중 가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할인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강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활동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혜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례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례시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지례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이지혜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안 제6조는 예방 대책의 실시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게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4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투명창, 투명방음벽 등 물리적 시설과의 충돌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 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폐사한 조류는 맷 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이고 국도 전체의 폐량을 추정한 결과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 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하였으며, 건축물, 투명 방음벽 등에 의한 조류 충돌 피해가 막대한 만큼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조류 충돌을 예방하여 조류를 보호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조류 충돌 방지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맹금류 스티커의 경우 일반적 인식과 달리 전혀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 보도가 있으므로 환경부가 발표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활용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수단 및
개개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현숙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 생태 보존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노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의한 두 개의 조례안 중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 생태 보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는 하천 생태 보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력 있는 생태 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는 물길의 발원지이지만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도랑 등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하천 생태를 관리,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협조 요청, 평가 및 보상, 보조금의 반환, 시행 규칙으로 본 조례는 총 1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비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교육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과 활동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과 관리 및 해촉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표창에 대한 사항과 시행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송숙입니다. 노진성 의원께서 발의한 강주광역시 동구 하천 생태 보존활동 지원 조례안과 강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안 노진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주광역시 동구 하천 생태 보존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존법 제3조의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하천 호소 및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도량 등 하천 생태를 적정하게 관리 보존해야 하는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 보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존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로는 강역 6개 기관, 기초 9개 기관 등 총 15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안 제9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소관 사무 범위에서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4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지자체 안전보안관 지원조례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안내 및 201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가점에 조례 제정 여부를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이며, 안전보안관이 활성화될 경우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를 찾아내고 안전점검 활동 및 홍보에 동참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효성 있는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 관련 전문가, 안전에 관심 있는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전문화 활동이 가능한 분을 위촉하고 안전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안전보안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 생태 보존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네. 지금 우리 관내에서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그거를 받침하는 조례가 없어서 지금 제정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관내 안전보안관은 몇 명이나 지금 운영되고 있죠? 47분으로 4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7분으로 운영되고 계시고 이분들은 그러면 수당을 받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수당을 일일 얼마씩이나 받으십니까? 최대 4시간씩 활동을 하시고요. 4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4만 원인가요? 1일입니다. 1일? 예. 하루에 4시간 일을 하면 4만 원? 네.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지급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에는 사실은 이제 그 안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관심 있는 주민들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47분들은 꼭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로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정확한 확인은 하진 못했습니다. 아, 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관내에 이제 방재단도 있잖아요. 네. 자생단체긴 한데 방재단과 안전보안관들과의 어떤 좀 유기적인 좀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긴밀한 협조하에 그런 거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방재단도 그리고 안전보안관도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 한파라든지 긴급적으로 뭐 이제 발생되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하는 것이 방재단이고 이제 안전보안관 같은 것도 같은 맥락성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혹은 그런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안전보안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 생태 보존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 생태 보존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 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 아동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에 따른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조례 개정 공고안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의 흐름과 변화에 맞추어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동구 구성단체의 용어와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4조 제2호의 문구를 유니세프 공고사항에 따라 강화된 구속형 문구를 사용하여 이익을 최우선으로를 최상의 이익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2조 제목 제12조의 제2항을 아동 청소년 권리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수정하여 기존 성인 위주의 아동 권리 교육 대상을 아동 청소년을 추가하였으며 제13조 제2항 각호 제13조 제3항을 유니세프의 공고사항에 따라 모니터링이 제한된 옴부스퍼슨의 역할을 확대하고 옴부스퍼슨 운영 근거 용어 사용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높여 지정 운영할 수 있다를 지정 운영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4장 제22조에서 제31조에 이르는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정 참여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구성 요소 중 세 번째 사항으로 아동의 참여 체계입니다. 아동의 참여 체계는 공식적인 아동 참여 기구를 구축하고 아동이 구정 정책에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성인과 같은 위원회로 운영하다 보니 아동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보장하되 위원회의 성격을 제외한 구정 참여단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정책 제안 활동에 집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동의 정책 참여가 자유로운 동굴을 조성하기 위함이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친화도시 상해 단계 인증에 따른 유니세프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 2호에 유니세프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중 이익을 최우선적으로를 최상의 이익을로 구성형 문구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 아동 권리교육 및 홍보 대상 확대로 다양한 대상별 아동 권리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모니터링에 제한된 옴부즈퍼슨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고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닌 운영한다로 수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높이고 안 제22조에서 제31조의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일반 참여기구로 변경하고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구정 참여단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정책 제안 활동에 집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목적과도 부합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 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서 지례하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례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그 현행 제22조를 보니까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저희는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구성돼 있습니다. 혹시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3분으로요. 이 33분 중에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아동들이나 혹은 청소년이 혹시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구성되어 다 있습니까?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가요? 예, 33분 예. 전부 다? 네. 그래서 그러면 보니까 현행 제 27조를 보니까 정기 회의는 삭제를 하고 새로운 개정안에는 구정 참여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그게 주 목적인 것이죠. 아, 그렇죠.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앞으로도 같이 할 진행- 거고 예. 예, 원탁 토론회나 그런 참여해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동 그 청소년 친화 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뭐 구체적인 방안들이나 그리고 또 아이디어도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좀 같이 수반해서 우리 동구가 아동 청소년 친화 도시로 더 활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자원 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동구면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강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구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으로 꼬둠의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거점 시설인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3월 개관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부터 5조까지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꼬둠의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을 확산하고 이를 위한 재활용, 수리, 수선 등 관련 제품의 전시 공간과 개인, 기관,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수익 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시설 수탁의 의무, 구청장의 수탁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각각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위해 이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와 12조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한 꼬둠의 자원순환 시범 마을 조성과 운영, 확산 그리고 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 발굴 등의 사항을 자문하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강주광역시 자치구 사업 담당자들의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한 결과 2025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을 성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예산 절감을 비롯한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성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대상, 예산 지원 범위 및 사업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슬레이트 처리 기준과 이에 대한 특례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계약 기간 연장 우대 조치 사항을 삭제하였고, 강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대행 실적 업체 평가 시 연장 재계약 우대 조치 규정 전치 중으로 상위 법령 또는 지침과 일치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1회에서 2년씩 최대 2회 연속 재계약할 수 있는 우대 조치인 제12조 사항과 제4항에 따른 기존 동일 업체와 제3회 연속 계약한 경우 그 이후 계약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12조 5항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사업의 거점 시설인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강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강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꼬둠의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해당 센터 기능 및 설치 가능한 내부 시설, 시설 사용 허가와 사용료 등 부가 징수에 대한 사항, 위탁 운영 가능 근거, 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구 산수동 531-7번지에 건립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는 꼬둠의 자원순환 시범마을의 거점 시설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및 자원순환, 재활용과 예술문화를 접목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공작소 및 재활용, 재이용 가게 운영 등
탄소 중립, 자원 순환 등 관련 종합 정보 공간으로서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 재활용 활성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전시 및 행사 등 추진을 통해 자원 재활용 관련 시민 홍보 및 학교 기관 등 탄소 중립 자원 순환 교육 지원 등으로 자원 순환 문화 확산 및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센터 위탁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입에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그 처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했으며, 성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등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성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용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우대 조치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우대 조치를 삭제하므로 법령의 이임이나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 및 지침과 일치되도록 조문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안 제12조 제4항 정비조문 중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문에 대하여는 삭제하지 않고 계약의 공정성을 위하여 계약기간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셨는데요. 그 해당 우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안 제12조 사항 정비 조문 중에 그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한다고 올라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처럼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서 계약 기간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박현정 위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안 제12조 제4항 정비 조문 중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자는 내용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통상 이제 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원래 있었던 조문이었기 때문에 예, 예. 통상 그렇다 하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그 조문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돼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네, 추천합니다. 제청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지라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라시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지라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형과 특화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23일 전문가, 관련 공무원, 구의원 등 6명의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으로 총 2개 부분 20개 항목이며 종합 100점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 사업 수행 기관으로 재지정됩니다. 심사 결과 참여형 복지 일자리는 89.7점, 특화형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는 85.7점으로 선정 기준인 70점 이상을 충족하여 동구 장애인 복지관이 2024년 위탁기관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법인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참여형 복지 일자리 109명과 특화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8명으로 총 127명과 배치기관 지원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3년도 위탁기간 중 동구 장애인 복지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 민간 위탁 재계약 추진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심사할 때, 재위탁 심사를 할 때 그 참여했던 기관이 장애인 복지관 말고 또 있습니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재위탁 심사긴 했는데 네네네. 이를테면은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다른 그 기관이 참여하진 않습니까? 저희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장애인 관련 법인과 단체에만 장애인 일자리를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장애인 네, 복지관이 계속해서 이거 하겠네요? 그러니까 점수만 잘 나오면? 네. 이거 뭐 공개 네, 입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신규 공개 입찰은 가능하죠. 10점 미만이 네, 나왔을 네, 땐 네, 그때 네. 공개 입찰을 해서 하는 네. 거다. 네, 계속 10점 이상이면 했던 기관이 계속 네, 하는 네. 거다. 네, 네. 통상 그렇습니까? 저희 그 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추진하고 심의위원이 복지기관장, 시설장도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이 위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심사위원이 되시는 거네요? 아니죠. 아닌가요? 네네네. 장애인 복지관장은 여기 채척 안 들어가 사유죠. 있습니까? 네네. 심사위원으로? 네네. 채척 사유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 장애인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6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수입니다. 6개 승강장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및 동조례 제10조의 2 민간위탁 재계약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먼저 접하는 버스 승강장 총 194개 중 6개형 128개소에 대해 주 에드파워의 위탁기간이 올해 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강장 제공과 유지관리를 위해 의회 보고 후 계약기간 종료 전 재계약 체결코자 합니다. 1월 4일 의회 사전 보고 후 1월 11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 재계약 심사를 추진하여 평가 결과 86.6으로 적합업체로 심의 의결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성과평가 운영 실적은 배부해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구 시내버스 6개 승강장 재계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6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자체 하계 방역 소독 업무 대행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전덕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방역 소독 업무를 민간위탁업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2024년 자체 하계 방역 소독 업무 대행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역 소독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6,500으로 1권역당 위탁 금액은 3,3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업체의 방역 소독 운영 기간은 24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주말과 공휴일, 우천시를 제외하고 총 방역일수는 135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구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3개 동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5개 업체를 공개 모집 선정하고 권역별 방역 소독
취약지 및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1일 2회 현장 순회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2월 중에 민간 위탁 방역 소독업체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 계획과 방역 장비 등을 심사한 후 적합한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체 학예 방역 소독 업무 대행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는 지금 기관제 2명을 저희들이 좀 뽑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원래 그 이제 방역에 있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하거든요. 민간 위탁 방역하고 기동 방역반 있는데 민간 위탁 방역은 이제 주로 그 우리 관내 동별로 동에서도 통별로 구분해 가지고 3개 통 정도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 소독을 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골목길이라든가 이제 하수구 같은데 주로 위주로 저희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 방역반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취약 지역, 특히 이제 정화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광주천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를 주로 방역 소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민간 위탁 방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독을 할 때 다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소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고 거기를 빼버리면은 일주일 후에 또 소독이 들어가다 보면 민원 발생 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동 방역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 발생 현황을 봐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것이 25건, 그리고 전화 민원이 180건, 그 다음에 주민과 대해서 13개 동이 다 들어왔고요. 민원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위해서 거기 기동 방역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저 이상 기온 때문에 사실 그 또 겨울에도 방역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3월에서 11월에 이제 방역이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 한 3개월 동안은 지금 방역을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동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전 휴무인가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유충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유충구제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유충구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오면은 이제 전환시켜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다시 또 뭐 업자들에게 다시 수주를 해서 겨울에도 방역 소독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일수가 안 차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이게 작년에 같은 경우 저희들이 150일로 선정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수가 안 차고 12월달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차라리 그러면 12월달 했을 때는 유충구제를 하자, 아파트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150일을 마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저 계약직은 어떻게 되는가요? 뭐 계약직은 그때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맞춰서 그걸로 끝내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입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135일간인데 방역 일수는 150일이면 아니요. 그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방역 일수가 이제 적다 해서 150일로 올렸는데 올해는 이제 135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좀 남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돈이 조정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해서 할 겁니다. 기동방역반 기간제 우리 노동자 두 분은 뭐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하기 때문에 1월부터 11월까지만 이렇게 채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로경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